자, 또 다른 인물이죠. 주말 동안에 이 얘기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것도 생각지 못한 일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벌어졌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입니다. 다시 이제 변호사가 돌아갔죠. 잠시 국가수사본부장 있었죠. 임명됩니다. 그게 24일, 지난 24일이에요. 그리고요, 그날 저녁부터 뭐가 얘기가 나오고 뭐 보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본인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취소를 하죠. 뭐 지명 취소, 임명 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가 매듭이 젖어는 빠르게 뭔가 정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26일 주말이죠. 대통령실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요, 지금 어떤 인사를 놓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유감 표명까지 한 적이 있었는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전체 따지면 한 28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30시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데 굉장히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의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어떤 학교의 졸업식 축사를 갔거든요. 여기서도 한 얘기가 있는데 몇 가지 영상을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연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은 머리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검사 출신 아버지는 온갖 법기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생기부에 적어도 이 전학이라는 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한 거거든요.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거는 학교에서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서울대 입시에서도 그대로 그 생기부가 활용이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는 학생부를 보고도 그 입학을 허락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가요? 정순신 그 변호사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언론에서 자신의 아들이 정시 입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정시로 들어갔다면 정시 모집 요강에 정시라 하더라도 교과외 영역에서 이런 징계 기록이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챙겨 보셨으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단순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후폭풍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 갈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인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018년 3월이에요. 학폭 가해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강제 전학 처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논란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정순신 변호사 부부 아들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요. 근데 결국에는 기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2019년에 패소가 돼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 교사의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원고가 반성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거 가해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2차 진술서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작성.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이 실망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런 학폭 관련해서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흔한 경우인 건지, 그리고 그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일단 뭔가 멈추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른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가 안 되고 그렇게 가는 건지 두 가지입니다. 이거 뭐 많이 사를 아실 텐데요. 일단은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게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죠. 하지만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행정소송이니까 행정소송의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게 이게 집행정지 신청이거든요. 아까 멈춰 일단 예를 들면 여기는 전학 처분을 멈춰 달라부터 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예. 그 전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갖다가 하고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처분 신청입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아. 민사에서는 가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고 집행정지. 하는데 그걸 하고 그다음에 1심 패소하면 항소하고 항소심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 그 이렇게 정순신 변호사가 이걸 한 이유는 목적은 예. 이걸 승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이전에 1심에서 그냥 포기하면 1심에서 확정되는 거고 그렇죠. 항소심에서 상고 안 하면은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대법원까지 굳이 가가지고 왜냐하면 1심, 2심 치면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힐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승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었다. 그럼 시간을 끄는 목적은? 시간을 끄는 목적은 생기부에 저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서 예. 대학에 특히 이제 수시로 갈 때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당초에 시간을 끄는 목적은 지금 보면 한 1년 권안에 다 이뤄지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변호사를 누굴 선임했냐면 예. 연수원 동기 중에서 판사 출신을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이 승소하는 거는 쉽지 않아도 시간 끄는 거는 그것보다는 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목적을 달성한 것 같지는 않고 더더군다나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제껴에 자기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 이런 내용들이 재판을 갖다가 했으니까 1심, 2심 대법원 판결로 다 남지 않았습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기록으로 다 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3자도 이렇게 입수할 수 있게 되는 예. 거니까 오히려 이게 본인의 발목을 갖다 잡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정도 생각은 변호사라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 자기 자식은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예.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이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상당한 본인이 문제다. 거기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지원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그 행동을 처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질적인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본인이 그냥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조용하게 변호사 하면서 잘 살 일이지 이거 무슨 공직을 맡겠다라고 그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시성범 전 의원이 아까도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살짝 질문 드렸는데 사실은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학폭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이 말도 못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되게 주목을 다 굉장히 주목한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그걸 아니더라도 연예인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학폭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한 사회적 그리고 청년들의 거부감도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 버렸어요. 학폭과 아빠 찬스와 검사 이 세 가지가 겹친 건데 예.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드님이 학폭에 연루됐다, 학교 폭력을 했다. 그러면 보통 그렇지 않을 건데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다라고 해서 집에 학교 찾아가면 설명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잘못했네 드러나면 예. 보통의 경우는 아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과 상의하겠죠. 근데 그런 훈련이 자기 객관화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분이다.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이게 법률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법 지식 가지고 끝까지 자기 아들 지키려고 끝까지 소송했구만. 이 대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왜
검증 과정을 왜 통과했겠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자기 조직의 어떻게 보면 수사결의 수장이기 때문에 세평 수집하고 이런 바 그렇습니다. 할 텐데 그게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아들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 특히나 5년 전에 2018년에 뭐 공영방송 KBS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고위 검사직이라고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서울지검의 부장급이 있을 텐데 인권감독관인가? 그러면 이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른바 그게 세평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그 누구 아이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좀 안 됐 뭐 소송까지 한 이렇게 되면 이게 기록에도 남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걸러지지 않았는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왜 그런지, 예. 경찰청은 또 왜 그런지, 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뭘 한 건지. 물론 유일하게 나온 설명은 제가 유심히 찾아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 정순신 변호사가 설문지에 뭐냐면 사전 설문지에 현재 본인과 직계 좀비 속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있습니까라고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현재를 묻는 줄 알고. 하지만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예. 그 설문 하나 없애고 없다는 걸로 다 넘어가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벌리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예. 검증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허점이 생겼는가를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한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신성공 전 그때 검증에 대한 질타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 검증과 관련된 게요. 사실은 공직예비보호자 사전 질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당사자들 그걸 다 자기가 적어야 되는 건데 그중에 항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사생활 및 기타와 관련된 내용에 이 항목이 있어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 원고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순신 변호사는 없다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까 잠깐 설명하셨죠? 현재를 물어보는 줄 알았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물어보는 줄 알았다. 김현정 대변인,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 상식에서 판단해 보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있잖아요. 그 정순신 변호사가 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경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게 국가수사본부잖아요. 한국형 예. FBI라 해서.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이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좀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경찰 출신이 돼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에 이어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경찰들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해서 그 경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중앙지검 때 그 정황지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윤석열 예.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한동훈 장관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컷뉴스에 단독 기사가 났던데 예.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저분을 검증한 분이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검사가. 아는 사이였군요. 그럼 아는 사이. 당연히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이게 기사에 많이 났었어요. 오. 실명만 안 났지 고위직 검사라는 것도 나왔고 중앙지검의 인사감독관이라는 것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 저분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거다. 오히려 저 지금 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도 아니오라고 체크한 것이 저거는 다 바로 형식적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예. 저기에 예라고 기재하면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로 소송했는지. 그럼 학폭과 관련된 걸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임명할 수가 없는 사유가 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저렇게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라고 적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청문회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으면 예.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일련의 이게 벌어진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좀 안 돼요. 제가 김정 대변인은 몰랐던 게 아니고 혹시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사전 질문지 아니라고 대답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허위
기재를 했다, 뭐 거짓 기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언론에 정순신 변호사가 한 해명이 있거든요.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겁니다. 현재형으로 물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물은 걸로 이해하고 현재 없으니까 아니요라고 했다. 아,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아니, 질문지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질문지가 뭐 현재형으로 물어보긴 했네요. 관계된 뭐 소송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답을 할 때 본인이 과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인사 당국에 아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옛날에 이것도 적어야 됩니까?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도 사실 좀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자. 이제 정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할 때 예를 들어 7대 범죄에 해당되면 무조건 그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컷오프 시키는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바로 저런 것들이 그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흠결을 좀 숨기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정치권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거 나온 뒤에 또 정치인들이 과거에 또 자녀가 혹시라도 뭐 학폭 어쩌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별의별 얘기도 다 나왔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번에는 인사검증 문제를 조금 더 좀 짚어보겠는데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관련된 일이 이제 법무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개략적인 중요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인사추천을 복수를 합니다. 아마 3명, 4명 정도 한 자리에 추천을 하면은 법무부 쪽으로 가죠.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대통령실로 와요. 여기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절차가 진행돼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실상 지금 저 추천 단계에서도 못 잡았고요. 1차, 2차 다 못 잡은 셈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것 때문이 아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인사기획관실, 대통령실 지금 누가 근무합니까? 여기 이름들 나오시죠? 검찰 출신입니다. 물론 검찰 출신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찰 출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포진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어요. 옆에 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거는 법무부 산하니까 장관 산한 거죠. 역시 검사.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역시 검사. 또 다른 공통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 시절에 굉장히 뭔가 인연이 각별하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사실은요. 아까 소송 관련된 어떤 판결문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있을 때 세평만 잘 따져봐서도 알 수 있다.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은 검증의 칼이 무뎌진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초록은 농색이고 같은 편끼리 또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이제 구멍이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봐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는 일이었다는 그 검사들 세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일단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건데 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 자동으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체계고 일단 추천도 검증도 다시 한번 그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
에서 다시 해야 될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예. 모두가 다 검사인데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변명을 들어도 당연히 통하지 않고 그럼 무뎌진 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무뎌진 칼이 아니라 거의 칼집에서 뽑지 않은 칼이지 않을까? 칼을 아예 안 뽑은 거다, 예, 검증을 안 한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무사 그러면은? 통과이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도 참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뭐 내일도 또 보도될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일단 상황은 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요, 뭐 결과적으로 추천을 한 거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또 임명 절차가 진행됐는데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국회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마디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 영상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몰랐던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선생님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관련 보고하셨나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입니다.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검증에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사전에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추천 경로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고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걸로 통보받아서 그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청장이 추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락호락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요. 저렇게까지 설명이 오늘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갈래, 또 한 갈래 논란은요.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밑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자리거든요. 경찰의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지금요. 이 사달이. 그런데요. 다시 또 회자가 됩니다. 그러자. 지금 고위직의 검사 출신이 어디가 누구 있나 이게 다시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검사 출신 윤정부 주요 공직자,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기술장. 굉장히 묵직묵직한 중요한 자리인데 검사 출신. 여기에 더해서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 출신이 일단 지명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게 다 끝나버린 건데 이렇게. 정혁진 변호사. 두 가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사 출신 발탁한 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격 인사가 됐어요.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추천한 셈이 됐습니다. 거치, 책임론. 오늘 기자들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가수사본부가요. 그 영어로 하면 NOI거든요.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이고 예. 이게 영어로 하면 FBI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니까 예. 뷰로나 오피스나 똑같은 거고 I는 다 인베스티게이션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찰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어떤 사람이 임용될 수 있는가 쭉 그 자격이 나와 있는데 예. 그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으면 국수본부장에 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이게 꼭 경찰이어야 한다, 뭐 공무원이어야 한다, 검사여야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FBI는 어떤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FBI 국장 중에도
검사 출신이 여러 명 그 임용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쭉 보였던 다른 자리들보다도 예. 이 국수본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잘해야 되는 자리니까 오. 수사의 능력이 있으면 뭐 검사든 다른 경찰이든 자리들보다 오히려 거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거고 그럼 다음에 지금 공석이 돼버렸잖아요, 그 자리가요. 그럼 네. 다음에도 혹시 검사 출신이 또 다시 한번 임명? 이 근데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그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예. 지금 이렇게 또 검사를 임명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때보다도 더 신경 써가지고 샅샅이 했었어야 됐는데 정말 무슨 어떤 트집 잡히거나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어야 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검사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희군 경찰청장이 사실상 추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약간 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찰법 아까 봤더니 예. 국수본부장을 경찰청장이 추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실무상 그 윤 청장이 아마 이제 그 논의 좀 검사를 했나?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건가요?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은 경찰대 나와가 쭉 경찰만 하셨던 분인데 예. 그런 분이 오히려 검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했다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장이 왜 저랬냐, 그 다음에 제대로 그 검증도 안 하고 왜 저랬냐 이런 비판은 받을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과정에서 설치가 된 새로운 기관인데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됐다가 이런 문제 그리고 28시간 만에 다 이렇게 종결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얘기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이 사안은요.